의학 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의학 계열, 보건 계열 굉장히 많이 뭐 다양한 용어로 좀 불리기도 하죠. 근데 의학 계열 기본적으로 의치한 약수가 있겠죠. 의치한 약수가 있겠고, 그다음 또 하나 그 간호사에 대한 수요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까지 해갖고 한번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의치한 약수 근데 뭐 선택 과목 이거보다 공부 잘하면 됩니다. 일단 공부 열심히 시키셔야 됩니다. 예. 자, 먼저 간호학과입니다.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에서 오는 고통을 줄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문 간호사와 이루는 학과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치의생과도 아니,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간호사가 조금 특별한 게 있어요. 간호사가. 간호사가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공부하는 양도, 의사 못지않게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간호사가 중간에 낀 입장에서 중간에 낀 입장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좀 공부를 하면 됐죠. 근데 간호사가 탐구할 우리가 흔히 비교과 탐구하는 거랑 이제 의대 지망하는 아이들이 비교과 탐구하는 거랑 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애들 보니까 뭐 면역학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세포하고 요런 걸 좀 하는데 조금 간호사 쪽에 이제 조금 생활기록부가 드리블에 맞춰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1 학년 때는 전공에 관한 이렇게 깊게 이런 걸 나오는 것보다는 간호사라는 직업과 관련된 의사소통에 관한 역량을 먼저 한번 키워보는 게 어떨까. 아까 제가 끼인 위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환자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다음 환자 가족의 눈치도 봐야 되고 말 전달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위독한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환자에 대한 의사소통에 관한 역량이라든가 이런 쪽을 공부하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호학 개론에 대해서 일단은 배우고요. 그다음에 간호와도 이제 해부학 배웁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시간에 아이들 해부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개구리 해부라든가 이제 돼지, 심장 이런 거 많이 하는 거고요. 이 성장 발달 요거 1학년 아이들이 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인간의 발달이 있어요. 인간의 발달이라는 것은 아이가 유아기 때, 그다음에 어린이 성인일 때, 그다음 노년기가 됐을 때마다 생물학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인체의 대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정서 발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1학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아두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임상양리학이라든가 병리학, 이거 의대, 치대, 약대 요런 쪽 가는 친구들 제가 만화로 쉽게 읽는 만화로 쉽게 배우는 양리학이라든가 만화로 쉽게 배우는 병리학, 그다음 면역학 이러한 책 내용을 제가 설명할 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책 내용을 보면은 어떠한 여기 이것처럼 여기에 주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과정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양리학 같은 경우 뭐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수액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약을 정해진 시간에 주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아야 되겠고. 당연히 세부 선택 과목에서는 생명과학이라든가 화학 이러한 게 나오겠고요. 영어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영어. 음. 요러한 내용 많이 나오죠. 윤리적 딜레마 이런 것도 있고요. 간호법 이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의학 용어 이 수술실 전문 간호사가 됐든 어쨌든 의사와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의학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 만만치 않게 또 해야 될 게 괜찮은 게 생명과학 용어 이런 생물 용어 같은 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의학 용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생명과학 자료집 같은 게 생명 용어를 이제 영문된 것을 자료집을 만들기도 좀 합니다. 동아리 활동 시간에. 그다음에 1 학년 때 하기 좋은 것들 역사 시간이라든가 이런 세계사 시간 이런 동아리 시간 하기 좋은 게 기후의 변화와 전염병에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다음 오늘날에는 어땠는지 이제 이러한 것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간호사가 갖춰야 될 역량은 기본적으로 이런 전문적인 지식도 있지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거 의사소통 능력 요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간호학과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1 점대부터 시작해 갖고요.
저 이름 있는 간호학과하고 취업도 굉장히 잘 되는 학과인데 어떤 아이들은 내신 2점대가 붙고 2점대가 떨어지는 반면에 5점대, 6점대가 붙는 일반고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교들도 있고. 워낙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뭐 지방의 간호학과를 나오더라도 취업이 굉장히 잘 되니까 목표가 있는 학생이라면은 어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예과입니다. 최근에 말도 많고 굉장히 탈도 많습니다. 의예과를 가는 가장 쉬운 방법. 극강의 내신 가지면 됩니다. 극강의 내신을 갖고 그에 맞는 수능 최저 등급을 획득하는 방법이 사실은 의예과를 가기에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예. 그다음 최근에 이 지역 인재가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입시 커트라인도 좀 내려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역 학생들은 어떠한 좋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자, 수학하고 당연히 생명과학이겠죠. 수학, 생명과학, 화학입니다. 이 선생님 이게 물리를 꼭 해야 되나요? 물리를? 사실은 의예과 가는 친구들한테 물리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의예과 합격한 아이들 중에 물리를 듣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답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흔히 의예과도 이제 메이저 의대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 의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메이저 의대도 내신이 높고요. 지방 의대도 사실은 내신이 높아요. 근데 이제 메이저 의대를 간다 그러면은 탐구 주제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이라든가 이제 요런 게 조금 다르겠죠. 좀 깊고 내용도.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선택 과목에 대한 이수단위라고 있잖아요. 내가 과연 과학을 몇 단위 이수했고 수학을 몇 단위 이수했고 이제 요런 거에서도 사실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메이저 의대를 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 요런 데의 이수 단위가 조금 적극적으로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간호학과랑 비슷합니다. 간호학과라 그래서 생명윤리를 뭐 안 배우는 것도 아니고 해부학을 안 배우는 것도 아니고 예. 대부분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을 좀 더 깊게 공부하겠죠. 서울 아산병원에 들어가면요. 서울 아산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DNA라든가 세포 그다음에 유전 이런 거에 대해서 또는 유전적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된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1학년이나 2학년 때 그러한 내용을 조금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세포의 독성, NK 세포라든가 그다음에 텔로미어 이런 것들 간호 학생들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윤리적 측면에서 이제 뇌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어, 굉장히 어렵지만 성적도 좋아야 되고 탐구 주제의 질도 괜찮아야 되고 음,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억 남는 것은 직윤을 받았던 아이가 떨어지고 일반 전형으로 이제 서울대에 붙은 아이도 좀 기억에 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의학과 가는 친구들은 단순히 이러한 내용들을 인터넷에서 보지 말고 깊게 정말 탐구하고 면접 대비까지 잘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의학과입니다. 치과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 구강 구조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쪽도 생명과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생명과학, 수학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의사랑 좀 다르죠? 다 이제 치구강 쪽에 이제 맞춰져 있어요. 예. 임상치과, 생리학, 구강 요런 예방. 1학년 학생들이라 그러면은 크게 요러한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음 제가 많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의대보다는 치대 쪽이 사실은 내신이 좀 낮고 근데 의대를 학생부 종합으로 생각하던 아이들이 과연 학생부 종합으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을 의대 쪽으로 맞춰 놓은 아이들이 과연 나중에 내가 내신이 좀 쫄리니까 치의학과로 지원을 하면은 합격을 할까 안 할까 이런 상담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학원 역량에 따라서. 근데 사실은 치의학과 입학사정 그쪽 교수들이나 상담을 가다 보면은 의예과로 맞춰준 친구가 나중에 치의학과로 바꾸는 게 성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그런 느낌이 난다. 그런 선발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명확한 것은 뭐 그 누구나 컨설턴트 누구나 사정에 참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합격한 케이스도 있지만 불합격 케이스가 제 경우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탐구 주제라든가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할 만한 것은 이제 1학년 된다 보면은 이제 저작 활동. 아이들이 이제 유아기 때 이제 어떻게 씹냐에 따라서 저작 활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강 구조가 좀 바뀌기도 해요. 구강 그러니까 그런 저작 활동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공부를 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 요런 거 치과 재료학 있잖아요. 우리 다양한 재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치과에서 쓰는 시멘트 이런 재료가 있는데 일반 시멘트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한 것을 치과 쪽에 맞춰서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치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저 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치과 주사가 굉장히 무서워요. 아프기도 하고. 치과용 국소 마취제 이것을 공부한 아이들이 좀 눈에 좀 보였어요. 치과용 국소 마취제가 이제 리토카인이라는 이제 2% 리토카인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이게 리토카인이 나트륨의 이온 흐름을 방해한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것을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 치과 치료 중에 또 하나는 이제 리토카인에 대한 부작용, 이런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어 이제 요런 것을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국소 마취제 안에서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는 이런 혈관을 축소하는 이제 그러한 것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좀 그렇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장 질환이라든가 이런 고혈압 이제 이런 쪽에서 좀 피해야 될 필요성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주로 이제 요런 쪽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임플란트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음.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쪽 이제 구강과 관련돼 갖고 이제 부정교합이라든가 이제 요런 거 교정 쪽과 관련된 그런 것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약학과입니다. 최근에 인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예 더욱더. 어 약학과를 들어가면요. 아이들이 이제 의치안이기 때문에 생명과학이 먼저 아니냐. 생명과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요. 약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화합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쪽의 경향이 조금 더 강한 무게 중심이 좀 실리는 경향이 있어요. 화학이라든가 화학 화투. 예. 당연히 화학하고 생명과학 대부분 다 이수할 겁니다. 물리 뭐 크게 이수 안 하고. 예. 근데 물리 이수 근데 대부분 다 화학이나 생명과학 그러니까 두 과목만 이수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두 과목 이수하는 학교도 있지만 뭐 세 과목 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물리 하겠고. 약학 개론 1학년 때 많이 해요. 1학년 때부터 내가 다른 학생들의 생기부랑 좀 달라야 되겠다 싶어서 벌써부터 세포, 면역학 이런 거 갖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약학의 역사라든가 약학의 역사 이런 걸 좀 먼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 이 약학은 또 좋은 게 학교에서 음주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청소년 마약 이러한 자치 활동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체 나이에 따라서 이러한 음주라든가 이러한 약물의 오남용에 따라서 발생을 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관심사를 갖고 이제 2학년이나 이제 좀 전공 과목 좀 깊게 이제 내용을 배웠을 때 신경이라든가 이제 생리적 작용 이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약물의 전달 과정이라고 있어요. 약물의 전달 과정. 우리가 우리 인체는 다양하잖아요. 그죠? 약물도 입으로 먹는 약이 있고 흡입하는 약이 있고 바르는 약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몸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 보통 약을 차가운 물에 먹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요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고 이제 전문 교과목을 배웠을 때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거에서 조금 이제 화학 반응이라든가 이제 요렇게 들어오면 좀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음. 특히 약학 간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약국을 개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학과를 가 갖고 또 하나 이제 진로의 방향이 되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에 대해서 공부하는 아이도 본 것 같아요. 최초의 신약. 이게 선플라라는 게 있어요, 선플라. SK케미컬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제 선플라를 만든 이제 회사에서 또 다른 신약을 만들었죠. 이제 남자한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성기능 장애 이제 그런 것도 좀 만들었고, 이런 신약 개발에 관해서도 만들고 있고, 앞으로의 동향이라든가, 요런 거를 조금 공부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유럽의 수질 요런 내용도 괜찮네요. 유럽의 수질. 약물의 중독도 괜찮은데 왜 중독이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먼저지 단순히 이게 키워드는 아니에요. 수의학과 어마어마합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근데 수의학과 하는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개가 좋아서요, 고양이가 좋아서요. 요런 내용을 많이 관심을 갖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대동물도 있고요. 작은 동물도 있고 곤충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의사라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이제 그런 수의사가 있는 반면에 동물의 행동에 관해서 공부하는 이제 수의사도 있어요. 예. 왜 이런 정신 쪽이죠. 왜 이러한 반응을 일으킬까? 이제 그런 쪽을 한번 우리 아이들이 방향을 조금 틀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런 쪽으로 간답니다. 수의학과 동물의 생명을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생명과학이라든가 비슷하죠. 의학 계열이니까 요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의학 계열이라든가 아까 얘기했죠. 동물 행동학 있잖아요. 동물. 동물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나. 최근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용인 그 뭐냐 용인 그 어디죠 그거? 갑자기 놀이공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거기 판다 있잖아요. 판다가 이제 중국으로 다시 갔는데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판다가 계속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이상 행동을 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동물의 행동학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수의병리학. 이 수의병리학은 동물의 질병 상태일 때를 연구하는 거예요. 동물이 질병 상태일 때 그 조직이나 장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한 소견을 연구하는 거죠. 음. 실험동물의 질병과 관리 이런 것도 있겠고요. 한참 예전에 막 붐이 일었다가 조금은 요새는 좀 저기한 것 같은데, 이제 어느 대학교를 가더라도 이런 게 있어요. 그 연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 그 평생 동안 그 자손 번식을 위한 이제 강아지들, 개들,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아이들이 이제 윤리 탐구라든가 이제 그러한 것도 하고요. 수의학과 가면 아까 얘기했어요. 생명공학적으로 군집 생태학 같은 거. 개체 생태학에 반대 군집 생태학을 연구하는 이런 것도 하고요. 당연히 세품 이런 것도 하고 축산과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축산. 이런 쪽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의학과. 한의학과는 이제 인문계열 선발도 조금 정시해서 좀 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인문 자연을 좀 나눠서 좀 구분하는 학교들도 좀 있는데, 한번 볼게요. 한의학과. 한의학은 의대, 치대, 약대, 그다음에 수의의 요런 쪽보다는 아이들이 할 때 이제 역사 시간에 우리나라 의학이라든가 이런 발전사를 많이 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향약 구분법,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전통 한의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민감요법이나 천연의약품 요런 거에 대해서, 특히 이 천연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통해 갖고 이제 항균 작용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아이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혈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요거는 있는 것 같아요. 침술과 관련해 갖고 이제 사암 쪽 한의 계열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침술 놓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한의학과의 그 뭐라 그러지? 이걸 학파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분류를 조금 해 보는 학생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몸, 태음인, 태양인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 아이들도 있었고요. 음. 그다음에 자연 쪽, 우리가 흔히 한의학을 이제 한약이니까 이제 이런 자연의 약초 같은 거, 한약재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보완대체의학이라고 아이들이 좀 한의학과에서 주장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양방 쪽에 보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많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요기할 수 있는 것인지, 보완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배제해 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의학은 어떨 때 양방보다 어떠할 때 더욱더 좋은 위치를 갖고 있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의학과를 마지막으로 의학 계열의 이제 의학 계열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의학 계열이 사실은 내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안 된다 요거보다는 기초 학업 역량에 따라서 아이에 관한 선택권이 조금 좌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형별 유불리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